안녕하세요. ESG 환경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 에코입니다. 무슨 채널이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소개 영상 참고하시고요. 1강 클린 재생에너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ETF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클린 재생에너지라고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기존의 그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 대체하는 에너지로 흔히들 클린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클린은 탄소 배출 관점에서 공해가 적다라는 뜻이고, 재생은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지구 안에 유한한 자원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다시 재생산된다라는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라고도 해요. 뭐 과학적인 자세한 정의를 내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정도 아셔야 우리가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ETF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게 원자력 에너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펼쳐오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 탈피 정책을 펼치고 있죠. 아직 원자력은 아리백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리백은 리뉴어블의 RE 그리고 100%의 100이 포함되어 있는 합해진 단어인데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100% 끌어오겠다는 그런 규약 같은 건데요. 아직 이 에너지에는 원자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에서는 원자력, 우라늄에 투자하는 ETF들을 이제 비교해 드렸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원자력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여기 그 흔히 말하는 태양열, 태양광, 뭐 풍력, 수소 등의 에너지에 투자하는 재생에너지 상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클린 재생에너지예요.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 기업을 커버하느냐, 차이나 기업을 커버하느냐, 글로벌 기업을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뉠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세 개 비교해드리고, 차이나 투자하는 거 두 개 비교해드리고, 글로벌 투자하는 거 두 개 비교해드려서 7개 ETF를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그 프레임을 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제목 상단에 이 상품이 어떤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인지 또 어떤 나라의 그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품인지 표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내 슬래시 국내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 국내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표로 같이 비교할 상품들을 중요 정보들을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종목명, 티커, 그다음에 운용사, ETF 상품 만들고 운용하는 기관, 그리고 게시일, ETF 상품 첫 거래일, 알려드릴 텐데요. 저 추세 확인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품이 1년 이상 운용되어 있는 거다. 그럼 추세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혹시 단기 급등 장세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혹은 이 상품이 좀 운영이 꽤 오래된 상품이라면 혹시 장기적인 우상향 상품인가? 아니면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상품인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게시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수수료는 사실 제가 95개 ETF를 뜯어봤지만 큰 차이 없어요. 궁금하실까봐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규모가 이제 그 ETF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인데요. 제가 별표를 친 이유는 이 투자 금액이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준일 자체는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구성 종목을 보여드리는 윗부분에 기준일을 적어 드릴 거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동일한 날짜의 거래 규모다, 투자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수 중요하죠. 종목수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상품의 특징, 또 세부 테마 정의하고 있는 세부 테마나 구성 종목 선별 기준 등을 참고해서 특이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 각 상품별 상위 종목 구성과 비중을 알아볼 겁니다.
비중면에서 당연히 뭐 매일매일 그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개별주 시가총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그 정확한 수치보다도 그 상품들의 같은 ETF 테마 안에 있는 상품들의 비교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어떻게 다르냐, 또 어떤 구성 종목을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ETF 종목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리밸런싱 연 1회 혹은 분기에 한 번, 많긴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게요. 클린 재생에너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기업을 담고 있는 세 가지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세 가지 상품인데요. 운용사는 하나로는 이제 농협 아문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브랜드죠. 이 부분은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갈게요. 게실은 모두 한 약 1년 정도 운용이 돼서 좀 비슷하고요. 수수료도 별 차이 없죠. 근데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나요. 코덱스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약 700억 가량의 규모고 반면에 이제 하나로는 70억, 77억 정도라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건 이 부분이에요. 하나로 상품이랑 코덱스 상품은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로랑 코덱스 상품은 재생에너지 부분에 2차 전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도 재생에너지 한 섹터다라고 포함이 되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타이거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2차전지 산업에 별도로 투자를 하고 있어. 근데 태양광 재생에너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떤 상품이 적합할까요? 그쵸, 타이거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2차전지도 투자하지 않고 있고 모든 걸 좀 하나로 통쳐서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코덱스나 하나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코덱스는 이제 액티브 상품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액티브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ETF는 패시브 상품이에요. 기조치가 정해져 있고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정해놓은 비중별로 개별주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제 액티브 상품은 펀드 매니저가 자기 재량껏 수익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특정 종목의 경우에 그 기초 지수보다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그럼 알아볼게요. 자, 하나로 코덱스, 타이거의 상위 종목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기준일은 2022년 6월 7일이고요. 먼저 세 상품 모두 풍력의 CS윈드, 태양광의 한화솔루션, 수소연료전지 두산 피오셀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로하고 코덱스는 2차 전지도 재생에너지 한 섹터로 보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절반가량은 재생에너지고 절반가량은 2차 전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로에는 이제 PNT, 2차 전지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 또 뭐 전지용 그런 걸 생산하는 장비 개발하는 업체죠. 또 삼성 SDI, 첨보, LG화학, 또 후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점은 뭐냐면 또 여기 LG화학이에요. LG 엔솔로 아직 종목 교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좀 알아두시고 코덱스에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이런 그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랑 코덱스가 둘 다 2차 전지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어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이하다는 점 좀 알아봐 주시고요. 반면에 이제 타이거 신재생 에너지에는 이제 필요한 재생 에너지 관련 주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LS 전선을 가지고 있는 LS죠. LS 전선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LS 그룹인데 보통 이제 해상풍력 그런 케이블 같은 거 다루는 LS 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S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LS랑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검에서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죠. 이 두 종목을 갖고 있다는 점도 좀 특이해요. 다른 상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세요? 그 ETF 명만 봤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신재생 에너지 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종목들을 실제로 뜯어보면 구성 종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투자 그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상품이 무엇인지는 나는 신재생 에너지분만 필요하게 투자할 ETF가 필요해. 그럼 타이거가 맞을 테고, 아니야, 나는 2차 전지랑 재생에너지 함께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두 상품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2차 전지에서 가져가고 싶은지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알아볼게요. 먼저 왜 중국이야 하실 텐데요. 사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국가예요. 차트 하나 보시고 가시죠. 이게 국가별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투자금 자료인데요. 2019년 자료예요. 뭐 중국이 압도적이죠.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거의 무슨 8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일 거예요. 그 다음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순인데 뭐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그래서 특히 중국은 정부 정책적으로 2017년부터 관련 산업 지원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태양광이 아주 대표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뭐 놀라운 수치가 그 글로벌 태양광 산업 점유율 기준 1위에서 10위 중에서 9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래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고요.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신한자산운용에서는 솔 차이나 태양광 ETF를 출시를 했고 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재생에너지,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반에 투자하는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상품은 이런 세부 그 산업 면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중국의 그 전반적인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차이나 클린 에너지가 맞겠고, 아니야, 나는 태양광 밸류체인에만 투자할래. 그러면 차이나 태양광 ETF가 더 맞는 상품일 수 있겠죠. 상위 종목 살펴볼게요. 두 상품 모두 윤기 그린 에너지, 선그로우 태양광 기업이랑 또 반도체 제조 생산업체인 텐진 기업을 공통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윤기 그린 에너지는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기업인 게 글로벌 리딩 태양광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 모듈 제조도 하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발자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선그로우는 태양광 발전 인버터 제조업체로 그 분야에서 역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두 기업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두 기업이 글로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딩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소개할 글로벌 태양광 ETF인 탄이라는 ETF가 있는데 이 상품에는 이 두 기업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 차이나 태양광 ETF에는 이 두 기업이 10%씩 담기면서 중소형 그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 기업 50여 개가 모두 담겨져 있고요. 만약 차이나 클린 에너지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 이외에도 차이나 양쯔 파워, 한국전력 같은 그런 유틸리티 기업이고요. 또 차이나 내셔널 뉴클리어 파워 원자력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 상장된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 두 개 알아볼게요. KB스타의 글로벌 클린 에너지랑 코덱스의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 두 상품인데요. 사실 이 두 상품도 좀 뚜렷이 차이가 나요. 앞에서 살펴본 그 기준처럼 KB스타 글로벌 클린 에너지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위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에는 2차 전지, 전기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상품명에서 알 수 있는데요. KB스타는 글로벌이라고 해서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코덱스는 미국 나스닥,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목 수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기업들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위 종목 알아볼게요. KB 글로벌 클린 에너지 상위 기업은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미국의 태양광 기업, 또 솔라엣지라는 미국 태양광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ICLN ETF라고 표기를 해드렸는데 이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가 ICLN이라는 ETF예요.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ETF인데요. 이 ETF 상품이 KB스타 ETF의 개별 종목처럼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사실 이 밖에 있는 이 개별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 없는 종목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얘네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ETF가 또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코덱스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그 QCLN ETF가 23.2%나 들어가 있어요. 이 QCL은 역시 글로벌 그 전기차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전기차까지 포함되고 있는 ETF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ETF 안에도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개별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에는 알버말, 온세미컨덕터, 인페이스 에너지, 니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요 비중보다는 각각 조금씩 더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에 이제 QCLN이랑 ICLN ETF 비교해 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두 상품 역시 좀 뚜렷한 차이가 있죠. 나는 재생에너지, 글로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래 하시면 KB스타 상품이 맞겠고 나는 전기차 포함하고 싶어. 조금 미국 기업 비중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나스닥이 또 맞는 상품일 수 있습니다. 이상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클린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7개의 ETF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포트를 채우고 싶으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2차 전지 포함하고 싶어. 아니야, 재생에너지에만 포함할래. 나는 국내 할래, 차이나에 할래. 아니야, 나는 글로벌 할래, 미국에 주로 기업을 할래. 이런 기준으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클린 재생에너지 ETF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